네. 회사는 모의고사 3회 가인물산 3503으로 로그인 해주시고, 여러분 교재는 433쪽 문제를 보겠습니다. 가인물산은 화장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법인기업으로 회계기간은 제6기이다.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평가 문제의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 이해라는 문제. 첫 번째 문제는 거래처를 등록하라 라고 나왔네요. 거래 명세표를 한 장 주었습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신규 거래처인 주식회사 신비물산에서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요청하였으나 도착되지 않아 거래 명세표에 의하여 거래처 등록을 하려고 한다. 상품 매입에 따른 거래의 입력은 생략하기로 한다. 자, 거래처 코드 2001번으로 거래처 등록을 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도 입력할 것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명세서에서 우리 회사가 지금 가인물산이잖아요. 가인물산, 우리 회사가 가인물산이니까 요 신비물산 이 자료를 보고 거래처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 메뉴에 거래처 등록에 딱 가셔가지고 밑에다가 2001 타자하시면 되죠. 주식회사 신비물산 사업자 등록번호 10781-31220 이 승용 전체로 해주시고요. 사용하신 다음에 다시 신비물산 눌러서 여기에 업태와 종목을 입력하시면 돼요. 도소매업 화장품. 사업장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로 90길 23. 그리고 이제 이메일 주소는 여기 추가 사항에다가 입력하는 거 알죠? TBL로 빌 36524는 여기 목록 눌러서 이게 고르시면 되고요. 여기에 없는 것을 입력할 때는 맨 밑에 직접 입력해서 입력하셔도 됩니다. 있는 것은 여기서 고르는 게 편하죠. 이렇게 해서 거래처 등록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뭐 거래처 등록이야 여러분의 타자를 빨리 하시면 순식간에 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해보겠습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거래처 등록은 뭐 여러분이 타자가 느리면 늦게 되는 것이고 타자가 빠르면 빨리 등록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계정 과목 추가 및 적용 등록. 코드 번호 237번 광업권을 프랜차이즈로 변경하시오. 구분은 3 일반으로 할 것. 코드 번호 두 가지 문제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237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눌러서 237을 키보드로 누르면 237번으로 바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보니까 빨강색이죠? 빨강색은 바로 입력이 안 되는 거 여러분 알죠? 컨트롤 F1 누르고 프랜차이즈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1 그리고 프랜차이즈. 자, 노트북 키보드 쓰는 사람은 컨트롤 FN 키 누른 상태에서 F1 하고 입력하시면 돼요. 렌자가 틀렸나요? 네. 고치면 되죠. 자, 일반으로 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뭐 없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코드번호 315번. 그러면 여기 코드란을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315 하면 315번으로 바로 갑니다.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을 반품 충당 부채로 등록하라.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고 네. 컨트롤 F1. 네. 반품 충당 부채. 예. 노트북에서는 아마 컨트롤 F1이 아니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N 키 누른 상태에서 F1을 눌러야 될 거고요. 일반 키보드는 그냥 컨트롤 F1입니다. 자, 이거는 구분을 5번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충당금으로 5번 충당금. 대체적요 1번. 대체적요 1번 여기죠. 1하고 엔터 친 다음에 반품 시 반품 충당부채 상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죠. 엔터.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 계정 과목 및 추가 계정 과목 추가 및 적요 등록 두 문제 해결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 거래처별 초기 2월 등록 및 수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받으러 온 명세서네요. 받으러 온 명세서. 자, 자료 설명을 보면은 가입물산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이미 2월마다 등록이 되어 있다. 받으러 온과 장기차 입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입력하시오.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받으러 온 명세 보고 받으러 온 초기 2월 하고 또 장기차 입금 명세서 보고 장기차 입금 초기 2월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디에 있느냐? 거래처별 초기 2월 여기에 있죠? 기초정보관리의 맨 밑에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받으러 온 110번 보세요. 여기죠? 자, 근데 오른쪽에 받으러 온이 입력이 돼 있어요. 하나가. 유명이라는 곳이 있는데 유명은 이건 지워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입력이 안 되죠. 받으러 오면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거 잘못된 것은요. 선택해서 위에 삭제 누르세요. 예, 지우고 다시 입력해야 됩니다. 자, 거래처 코드 105번 엔터 치면은 주식회사 민들레 화장품 나오죠. 만기일자 거기 표 보고 입력합니다. 2021-0908 어음번호 거기 어음번호 표에 나와 있습니다. 자가 335621 금액 230만원 수취급은 자수 발행인은 105번 105번이 바로 입력이 안 되네요. 그러면 여기 물음표 단추 눌러서 민들레를 검색하십시오. 민들레 민들레 화장품 발행인 선택해 주시고 배서인은 없습니다. 발행일자는 거기 표에 나와 있죠. 2020-0908 거래일자는 같은 날이라고 그랬죠. 발행일자 가로 열고 거래일자 같은 날이다 이거예요. 2020-0908 어음의 종류 약속어음이네요. 예, 약속어음 그대로 두고 지급기관 안 나와 있네요. 네, 지급기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엔터로 지나가시고요. 두 번째 줄에 하나 더 입력합니다. 108번 엔터 동안 화장품 만기일자 2021-0531
어음 번호 사자 655242 금액 300만원 수취급은 자수 발행인은 동안 화장품하고 똑같습니다. 물음표 단수 눌러서 동안 검색하시고요. 동안 화장품 발행일자 2020-1130이네요. 2020-1130 거래날짜도 똑같은 날이죠. 2020-1130 어음의 종류 이것도 약속어음이네요. 지급기관은 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두 건을 입력하게 되면 여기 밑에 합계가 530만원이 나오고 차액은 0 나와 있어야 맞습니다. 네, 이렇게 거래처별 초기 2월 받으러음을 입력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요. 입력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을 착오 없이 정확히 입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창은 닫아주면 돼요. 자, 이제 받으러음 끝났으면 그 다음에 하나 장기차입금 명세서를 보고 장기차입금이 부채니까 요 밑에 있죠? 293번 장기차입금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 또 입력합니다. 코드가 98010 만기일자 비고난에 있네요. 2024-1001 차입금 번호는 안 보입니다. 지나가시고 금액은 3천만원 30 플러스 엔터 상환조건 비고에 있습니다. 일시 차입처는 농협이 금융기관이니까 금융기관 그대로 두고요. 이체 구자 비고에 없습니다. 이자 지급 방식 선생님 거래처별 초기율을 그냥 적어요? 네? 다음 이어서 어떻게 들어가요? 거래처별 초기 2월 기초정보관리 맨 밑에 있어요. 거래처별 초기 2월. 네. 근데 아까 적은 거 같이 있는데. 네? 아까 받으러 같이 나오는데. 자, 이자 지급 방식은 후급 1할. 대부분 다 후급 1할이에요. 최초 차입일, 차입일자 거기 나와 있죠? 아이고, 코. 어우, 이렇게 시끄럽지? 네. 최초 차입일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019-1001 상환일, 최초 상환일은 없죠. 예, 지나가시고 자금 용도 시설 자금이네요. 저교에 나와 있네요. 2번 시설 원금 상환 주기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자금 용도까지 잘 선택하시면 장기 차입금에 대한 초기 2월 끝났고 밑에 차익이 0 나와 있죠. 네, 여기까지 입력을 다 하셨으면은요, 여기 닫기 누르셔서 닫으면 거래처별 초기 2월에 그 처음 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지금 이 장기 차입금하고 요 받으러음에 대해서 거래처별 초기 2월을 했는데 이러한 그 어음이라든가 차입금은 입력 항목이 좀 많아요. 네,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반복 연습이 필요하겠죠.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창을 닫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정보관리 문제 3문제 다 하시게 되면 여러분 10점을 그냥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시험 볼 때는 거래자료 입력으로 바로 넘어가지 말고 저 뒤에로 가서 그 장부 검색하는 거, 그걸 먼저 하는 게 유리합니다. 점수도 하나당 4점이고 매우 쉽기 때문에 시험 볼 때는요, 실력이 아슬아슬한 사 하더라도 요령을 잘 알고서 이 쉬운 거부터 잘 풀면은 합격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실력이 어느 정도 되지만 그 뭡니까, 시험 보는 요령을 잘 터득하지 못하면 시간 부족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435페이지가 아니라 쭉 넘어가서 한번 그걸 먼저 한번 해봅시다. 저 뒤에, 예, 이걸 먼저 한번 해봅시다. 가입물산의 입력자료 및 회계정보를 조회하여 답안 수록 메뉴에 해당 문제의 답안을 입력하시오. 그래서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거래처 원장 그냥 불러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래처 원장 장부에서 여기 가운데에 있네요. 클릭. 6월 30일 현재 외상매입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날짜를, 기간을, 뒤에 날짜가 6월 30일만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날짜도 6월 30일로 그냥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외상매출금이니까 계정 과목에서 물음표 단추 눌러서 검색을 해도 되고, 여러분이 열심히 연습하신 분은 외상매출금 108번 대부분 알아요. 아, 외상매입금이에요? 예, 251번. 그러니까 이 외상매입금까지 여러분이 외우긴 좀 부담이 될 거예요. 외상매출금보다 많이 안 나오니까. 그럴 때는 물음표 단추 눌러서 외상 검색해가지고 외상매입금 이렇게 찾으면 되죠. 거래처 분류에서는 엔터를 2번 치면 돼요. 밑에서도 엔터 2번 칩니다. 금액에서는 전체에서 엔터 칩니다. 그러면은 모든 거래처의 외상매입금의 잔액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6월 30일 현재의 잔액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거래처는 그랬으니까 여기 딱 보면 2억 원짜리가 주식회사 오리온이죠. 그 답이 주식회사 오리온인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볼 때는 프로그램이 여기에 답안 작성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그 단추를 딱 눌러서 답을 딱 찍는 거예요. 다음에 2번 메인 매출장 조회, 이것도 4점이에요. 그럼 메인 매출장을 실행하면 돼요. 자, 닫고요. 메인 매출장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예, 눌러보세요. 그리고 문제를 또 보면 일기 예정 과세기간 1월부터 3월 이렇게 알려주죠. 예, 신용카드 매출 공급대가가 얼마냐 이랬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자, 그러면 1월부터 3월을 여기다 입력해야죠. 1 엔터 엔터 3 엔터 엔터. 간단하죠? 그 다음에 매출이니까 구분해서 여기 목록 눌러보면 매출이 있어요. 매출. 그 다음에 신용카드니까 과세 유형의 목록을 눌러보면 신용카드는 여러분 기억나나요? 카과 매출로 입력했죠? 여러분들 17번 카드 과세 매출. 이거 17번. 금액에서는 전체에서 엔터 치면 돼요. 그러면 1월부터 3월 기간에 해당되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여기 나옵니다. 예, 1월 달 거 여기 나왔고 2월 달 거 여기 나왔으니까 누계를 보면 되죠. 누계. 요 누계. 그러면 공급 대가가 얼마입니까? 했으니까 공급 대가는 공급 가액이 아니라 이 합계가 공급 대가예요. 473만 원. 요게 공급 대가의 합계죠.
누계니까 누계를 봐야 됩니다. 473만 원. 2번이 답인 거죠. 그래서 답안 작성 눌러서 2번을 콕 찍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뒤에 있는 두 문제는요, 장부만 살짝 빨리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쉽고 또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당 배점도 4점씩이나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놓칠 수가 없죠. 이렇게 쉬운 거부터 먼저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앞으로 가요. 435페이지로.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야 시험장에 가셔서도 이렇게 연습했던 순서대로 이렇게 시험을 풀게 되니까 여러분이 조금 뭐라 그러죠? 훨씬 더 연습했던 대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편안하죠. 자, 거래자료 입력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자,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자료 설명이 굉장히 복잡하네요. 쭉 읽어보세요. 영업부 직원이 거래처 방문을 위해서 업무용 승용차에 주유를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카드 전표이다. 자, 승용차에다가 업무용 승용차에다가 기름 넣고 카드로 결제했다 이 말이에요. 회사는 승용차의 관련 비용에 대하여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을 파악하려고 한다. 자, 평가 문제가 3개 나옵니다. 1번 BC카드에 대하여 신규 거래처 등록을 하시오. 거래처 코드 99700. 자, 먼저 1번 문제 하겠습니다. 신규 거래처. 자, 거래처 등록 가야죠. 전체 메뉴에 가서 거래처 등록 가셔가지고 일반 탭에다 입력하면 안 돼요. 금융 탭에다 입력해도 안 되고 신용카드는 카드 탭에 반드시 입력해야 됩니다. 거래처가 일반, 금융은 은행, 카드, 신용카드. 일반은 메인 매출 거래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 거래처에다 입력해야 됩니다. 자, 이 99700이니까 99700 엔터 자동으로 넘어갔습니다. 카드사는 거기 전표를 보고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카드사가 무슨 카드사죠? BC카드. BC카드. 자, 카드 번호 거기 전표에 보입니다. 5454 다시 9969 다시 8747 다시 14개. 그리고 엔터 하시고 이런 카드를 우리가 매입 카드라고 그래요. 가맹점 번호 7자리로 입력된 것은 매출 카드라고 그러고, 이렇게 우리 개인 신용카드처럼 4자리 다시 4자리 다시 4자리 다시 4자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매입 카드라고 합니다. 매입, 사용. 그 외에 뭐 다른 거 없죠. 다른 건 알 수가 없죠. 이거밖에. 그래서 요렇게만 입력을, 여기만 입력을 하면 더 이상 입력할 정보가 없으니까 여기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뭐 결제일이나 이런 건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입력할 필요가 없겠죠. 사용 한도 이거 역시 마찬가지. 자, 그러면 거래처 등록 마쳤습니다. 두 번째 문제.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할 것. 네, 승용차에다 기름 넣으면요, 그 비용을 차량 유지비로 여러분이 처리하시면 돼요. 자, 입력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의 거래 날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거래 날짜 보시고 날짜를 8월 1일로 일반 전표로 입력합니다. 8월 1일 차변의 차량 유지비. 자, 차량 유지비 코드가
4개가 있습니다만은 판매관리비 코드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업부의 차니까 판매관리비죠. 822번 쭉 엔터 치셔가지고 금액은 신용카드에 나와 있는 합계금액 55,000원. 부가세가 있지만 부가세를 왜 회계 처리 안 하는지 아시죠? 승용차 관련 부가가치세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일반전표에 차량 유지비로 포함해서 비용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대변은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미지급금이에요. 부채 개정 과목 미지급금 대변에 입력합니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BC카드겠죠. 99700 방금 거래처 입력한 곳. 대변의 금액은 55,000원입니다. 이렇게 차변의 차량 유지비 55,000원, 대변의 BC카드 55,000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세 번째 문제. 여기 3번, 그러니까 평가 문제가 3개가 있어요. 이 문제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차량 비용 현황을 반영하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은 이 차량 유지비를 관리 항목을 등록해 놨으니까 차량별로 관리를 하라 이겁니다. 자, 차량 유지비 여기 클릭하시고 F3을 누르면 돼요. 노트북 키보드에서는 그냥 F3이 안 되겠죠? 그 FN 키 누른 상태에서 F3. 그러면 밑에 여기 업무용 승용차 관리가 나오죠? 자, 승용차 코드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승용차 코드. 그러면 승용차가 3대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까 자료 설명해 보면은 20일 루에 5232라고 했습니다. 맨 위에 거네요. 확인. 네, 구분은 유류비 맞으니까 그냥 엔터. 부서는 모르니까 그냥 엔터. 이렇게 저교에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차량 비용 현황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지금 이게 몇 월 건가요? 8월 거네요. 그럼 8월 달 걸로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은 차량별로 무슨 비용이 어떻게 나갔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차량별로. 여기 21루에 5231 우리가 입력한 거 하나 보이죠? 그 다음에 35가에 7799 소나타는 백데이터로 이렇게 입력을 미리 해놓았네요. 이것이 뭐예요? 업무용 승용차의 차량별로 비용을 집계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출장비 정산 지급. 자료 설명을 읽어봐야 돼요. 8월 8일 날이고 구매팀 김영민 과장이 부산 출장 후 제출한 여비 정산서이다. 출장비는 7월 31일에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출장비 중 실제 소요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출장비는 통합하여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기로 한다. 자, 그러니까 30만 원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했을 거예요. 7월 31일 거 조회를 해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8월 8일 날 돌아와가지고 여비교통비 정리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회사에서 회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를 쓰고 왔을까요? 여기 앞에 여비 정산서를 보니까 25만 4천 원을 여비교통비로 쓰고 왔습니다. 유류대, 통행료, 숙박비, 식대. 그래서 25만 4,500원은 여비교통비고 4만 5천 원은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거죠. 그래서 차변이 요 두 개, 여비교통비와 현금이 되고요. 그리고 대변은 가지급금 30만 원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한번 7월 31일 전표 볼까요? 자,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7월 31일을 검색해 보세요. 자, 김영민 가지급금 보이죠? 30만 원. 차변의 가지급금이니까 오늘은 대변의 가지급금이 돼야 돼요. 자, 날짜를 바꿉니다. 8월 8일. 대변의 가지급금. 가지 거래처 김영민 금액은 30만 원. 자산 감소 시키고 3번 차변에 아까 여비교통비 254 500원 812번 여비교통비 방향키로 쭉 가셔가지고 254 500원 또 3번 차변에 101번 현금 45,500원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비정산 가지급금의 정산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자,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보입니다. 찾으신 금액이니까 통장에서 돈이 나간 거죠. 2억 750만 원. 자, 자료 설명을 읽어보세요. 창고 건설을 위하여 장미물산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였다. 토지 매입 비용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2억 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2번 상기 토지 매입 관련 취득세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750만 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래 자료를 입력하세요. 토지는 얼마일까요? 차변에 2억 750만 원이 돼야 돼요. 취득세까지 모두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입니다. 자, 날짜는 8월 9일입니다. 자, 일반 전표 8월 9일자로 입력합시다. 8월 9일로 바꾸시고 3번 차변의 토지 207500 플러스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는 신한은행 보통이니까 금액 똑같죠. 207500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차변의 토지, 대변의 보통예금이고요.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신한은행 98000으로 코드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금액은 2억 750만 원입니다. 취득세까지 전부 자산의 취득원가로 봐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대출금 계산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우리은행의 대출금 상환액과 이자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그러면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보통예금 대변이요, 이런 얘기죠. 그러면 차변에 오는 건 뭐냐? 차변에 오는 것은 대출금 갚았으니까 차입금이겠죠, 대출금이라는 게. 그리고 이자 비용이겠죠, 우리가 갚았다는 거니까.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우리은행이고 이자 계산 기간이 1월 10일부터 8월 10일인 것 같아요. 대출 받은 날이 8월 10일. 작년 8월 10일. 그러면 원금을 지금 상환하는 거죠? 그러면 작년 8월 10일에 상환해가지고 올해 8월 10일 날 딱 1년 만에 갚는 것이니까 단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00만 원은 계정가액이 뭐가 되냐면 단기 차입금이에요. 단기 차입금. 네, 요 1000만 원은 단기 차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자는 뭐예요? 이자 비용입니다. 요 이자는 이자 비용. 자, 그러면 대변이 아까 말씀드렸죠, 보통예금이라고. 대변의 보통예금은 요 금액이죠, 1023만 원. 거래처는 우리은행으로 하시고, 여기 단기 차입금의 거래처는 저 위에 은행 나와 있었죠, 우리은행. 자, 입력을 하겠습니다. 날짜는 8월 10일입니다. 8월 10일로 날짜 바꾸시고, 차변의 단기 차입금 260번 우리은행 금액은 1000만 원. 또 차변에 이자 비용 발생이죠, 931번 이자 비용 23만 원.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네, 신한은행이죠. 신한은행. 금액은 10230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어음에 의한 자금관리. 자, 자료 설명을 보면은요, 8월 12일 날 무지개 주식회사의 부도로 전자어음 500만 원이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1.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2.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옴 현황에 반영하시오. 부도. 그래서 대손을 오늘 확정한대요. 그러면 8월 12일 날 대손 확정 처리될 때 받을 어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봐야 되느냐? 자, 메뉴 꺼내셔가지고 시산표로 가봐야 됩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대손 처리하는 날짜를 입력해 보세요. 8월 12일이죠. 그래가지고 받으러움을 찾아봅니다. 당좌자산 안에 있겠죠. 그 밑에 대손 충당금 53,000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53,000원은 상계하고 모자라죠. 많이. 지금 500만 원이 대손이 발생했는데 53,000원 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렇게 우리 배웠죠? 대손 처리할 때. 자, 그래서 이제 입력을 하겠습니다. 53,000원 있는 거 확인하셨죠? 자, 그러면 먼저 대변의 받으러움을 감소시킵니다. 500만 원을. 자, 8월 12일 일반전표 입력하겠습니다. 8월 12일로 일반전표 입력에 가서 12일로 날짜 바꾸고요. 대변의 110번 받으러움. 받으러움 코드가 110번이에요. 거래처는 꼭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무지개. 무지개. 금액은 500만 원. 자, 차변에 110번에다가 1을 더해요. 111. 계정과목 코드가 꼭 111번이어야 돼요. 그래야 대손 충당금이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코드를 쓰면 안 됩니다. 111번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방향키로 가서 아까 53,000원 있는 거 확인했죠? 53,000원. 그러면 지금 얼마가 모자라냐? 이만큼이 모자래요. 4,9470,000. 이거는 당기의 비용인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시면 돼요. 비용 발생 차변. 자, 3번 차변에 대손 상각비 800번대를 찾아가 보세요. 835번 보일 겁니다. 835 대손 상각비. 밑에 빨간 글씨로 보이는 숫자 다 입력하시면 돼요. 4947 플러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가 이게 있었죠.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움 현황에 반영하시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서 받으러움 현황에 반영해라. 그러면 받으러움 줄을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F3을 눌러야죠. 우리 받으러움 지급어음 할 때 항상 F3 눌러서 밑에 추가 작업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를 어음 상태를 뭘로 해야 돼요? 부도 5번. 어음 번호는 더블 클릭해서 찾으면 되죠. 어떤 어음이 부도가 났느냐? 요 500만 원짜리. 선택. 부도는 이게 끝이에요. 엔터 치면 커서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어음이 부도가 나가지고 대손 처리했다라는 것으로 받으러음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리가 6번까지 하고 쉴까요? 6번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6번 기타 일반 거래 요거 하나만 하고 우리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8월 26일 날 8월 23일에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500만 원의 입금 내역에 대하여 원인을 알 수 없어 임시 계정으로 처리를 하였다. 8월 26일 확인 결과 매출처 주식회사 유명의 외상대금 200과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 300만 원임을 확인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임시계정으로 500만 원을 8월 23일 날 무엇으로 처리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모르시면 8월 23일 걸 조회해 보면 되고요. 아마 조회를 안 해봐도 아는 사람은 이것은 가수금으로 했을 것이다. 예, 가수금. 거래처가 김영진이라는 사람이 지금 입금을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대변에 가수금 부채로 잡았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니까 모르면 조회해 보면 돼요. 8월 23일 걸 한번 조회해 보세요. 일반전표 23일 조회해 보면 보세요. 차변에 보통예금이 500만 원 들어왔는데 대변에 뭘로 처리했냐면 257번 가수금 거래처 김영진. 무슨 돈인지 모르는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밝혀졌어요, 이제 오늘. 그럼 밝혀진 날 가수금 부채를 차변에 기록하고 대변에 밝혀진 내용의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밝혀진 날은 8월 26일인데 어떻게 밝혀졌냐면 외상대금 200만 원 들어온 것과 계약금 3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외상대금은 우리가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을 받은 거죠. 또 계약금은 우리가 받으면 선수금이 되죠. 선수금. 그래서 대변에 가는 것이 외상매출금, 선수금 이렇게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가수금을 차변에 줬고요. 대변에 외상매출금 200, 계약금 300 이렇게 기록하면 됩니다. 거래처는 유명으로 하고 가수금의 거래처는 김영진으로 해주면 돼요. 자, 입력합시다. 8월 26일로 고치고요. 차변에 가수금 김영진 500만원, 대변에 외상매출금 유명이죠. 거래처 유명 200만원. 또 대변에 우리가 그 계약금을 받는 것을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계약 계정 과목을 선수금을 써요. 259번. 거래처 똑같아요. 102번 유명 200만원. 아니야, 300만원이지. 300만원. 이렇게 해서 차변 500, 대변 500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모의고사 3회에 거래자료 입력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부가가치세하고 결산해 보면 되겠네요. 쉬었다 하겠습니다.